형, 이번엔 진짜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친구가 보여준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밝고 매력적인 미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소개팅 약속을 잡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카페에서 처음 본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매력적이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첫 만남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을 때 나는 이미 두 번째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다. 연애는 동화 같았다. 매주 만나고 문자하고 전화통화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다.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사람. 6개월 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데 연애 1년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나는 순간 멍해졌다가 곧바로 기쁨이 밀려왔다. 아빠가 된다는 것 꿈꿔왔던 일이었다. 정말? 진짜야?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우리 둘 다 울고 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은 후 나는 바로 청혼 반지를 사러 갔다. 계획보다 빨랐지만 운명인 것 같았다. 아이도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니. 나와 결혼해 줄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했지만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양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다. 특히 우리 부모님은 손자를 갖는다는 소식에 정말 행복해 하셨다.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배에 손을 올리며 다짐했다. 태교에도 열심이었다.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동화책도 읽어줬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사랑하는 여자, 곧 태어날 아이, 든든한 가족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분만실에서 들려온 아기 울음소리. 그 순간 나는 아빠가 되었다. 간호사가 내민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내 아이, 내 피와 살.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기적 같았다. 고생 많았어.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말로는 부족했다. 이런 선물을 준 그녀가 너무 고마웠다.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볼 때마다 폭찬 감정이 밀려왔다. 다른 아기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가 가장 예뻤다. 부모라면 당연한 감정이겠지만 집으로 데려온 첫날 밤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트림시키는 모든 게 새로웠다. 아빠가 다 해줄게. 밤새 아이를 돌보는 일도 즐거웠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 모두 주고 싶었다. 얘 아빠 안 닮았네? 어머니가 한 말씀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 닮았나 봐요. 실제로 아내 어릴 적 사진과 비교해보니 조금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신생아는 원래 얼굴이 자주 바뀐다고 하니까 첫 돌 지나면 확실해질 거야. 주변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아기는 성장하면서 얼굴이 계속 변한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육아에 최선을 다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바로 아이를 안았다. 주말에는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빠야, 우리 아들. 매일 이렇게 말하며 아이를 안았다. 내 품에서 자라는 이 작은 생명이 너무 소중했다. 100일 사진, 돌사진 찍을 때마다 행복했다. 우리 가족의 기록들. 평생 간직하고 싶은 추억들이었다. 하지만 가끔 드는 생각이 있었다. 정말 나를 안 닮았다는 것. 특히 눈매나 코 모양이 완전히 달랐다. 그래도 내 아이인데 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함께 키우는 정이라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이유식도 잘 먹고 밤잠도 점점 늘어갔다. 첫 미소를 보였을 때, 첫 말을 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정말 그렇게 믿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아이 돌사진을 정리하던 어느 주말이었다. 앨범을 만들려고 사진들을 분류하는데 아내가 깜빡하고 나간 서랍이 열려 있었다.
이것도 정리해야겠네. 무심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아내의 학창시절 사진들인 것 같았다. 추억도 좀 보고. 호기심에 사진첩을 넘겨봤다. 아내의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들. 미소를 지으며 보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이건 누구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남자였다. 연인 사이로 보이는 친밀한 포즈.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어? 이상한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시 자세히 보니 소름이 끼쳤다. 그 남자의 눈매, 코, 입 모양이 우리 아이와 너무 닮아 있었다. 아니, 거의 똑같았다.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사진을 다시 보고 또 봤다. 착각이길 바랐다. 하지만 볼수록 확신이 섰다. 이 남자와 우리 아이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머리가 하얘졌다. 거실로 가서 아이 사진과 비교해봤다. 각도를 바꿔가며 몇 번이고 비교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이럴 수가. 주저앉고 싶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1년 넘게 키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내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졌다. 사진첩을 원래 자리에 두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다녀왔어.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걸까? 아, 응, 고생했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다행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내 짐작이 맞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다음 날부터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끔 보이는 불안한 표정, 과거 이야기를 피하는 태도. 정말 그런 건가?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계속 그 사진 생각만 났다. 진실을 알아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확실히 해야 했다. 친자 검사밖에 답이 없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 생각보다 간단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아이 머리카락 몇 개와 내 것을 준비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검사 기관에 전화하는 손이 떨렸다.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친자 확인 검사 받고 싶은데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체를 제출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3일이 3년처럼 느껴졌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혹시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면 이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아이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소중했다. 1년 넘게 함께한 시간들이 가짜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만약 정말이라면 아내는 나를 완전히 속인 것이었다. 그것도 1년이 넘도록. 결과 발표 당일. 검사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목소리 톤으로 어느 정도 짐작이 갔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다. 검사 기관에 도착해서 결과지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친자 관계 배제구 19.99%. 글자가 흐려 보였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확실한 건가요? 네, 99.99% 확실합니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직원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1년 넘게 내 아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했다. 집에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집에서 얘기하자.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내겐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이게 뭐야? 결과지를 내밀었다.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당신 친자 검사를 했다고?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사과나 해명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 우리는 그날 밤새 싸웠다. 아니,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진실을 원했고 아내는 끝까지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무의미했다. 결국 아내도 울면서 인정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났다. 아내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회사도 가지 못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1년 반을 속았다고? 믿을 수 없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매일 밤 기저귀를 갈아주던 시간들.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 남자가 누구야? 결국 아내로부터 진실을 들었다. 옛 연인이었다. 나와 사귀기 직전까지 만났던 사람. 헤어진 줄 알았는데 가끔 만났다고 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누구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 아내의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확신할 수 없었다면서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1년 반 동안 거짓말을 했을까? 그래도 당신이 좋은 아빠였으니까. 아이도 당신을 아빠로 알고. 변명 같은 말들이었다. 내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편의만 생각한 것이었다. 친구들에게 상황을 털어놨다. 모두 충격을 받았다. 이혼해야지, 이런 걸 어떻게 참아? 1년 반을 속였다고? 말도 안 돼. 친구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이혼하라는 것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1년 반 동안 함께한 시간은 진짜였다.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주던 시간, 첫 걸음마를 봤을 때의 감동. 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계속 키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매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의 배신이 생각날 것 같았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였던 그 거짓말이. 부모님께도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다.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 뭐라고? 친자가 아니라고? 아버지의 충격받은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손자라고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이혼해라. 그런 여자와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다. 며느리를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셨을 것이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정말 이혼이 답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할 수 없어.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나의 감정, 나의 인생을 가지고 논 것이었다. 결심을 굳혔다. 이혼하자고. 이혼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아내에게 직접 말했다. 아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안해. 그게 전부였다. 진심 어린 사과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해 보였다. 그게 다야? 1년 반을 속여놓고 그게 다라고? 나는 화가 났다. 이런 큰일을 저지르고도 별거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럼 어떡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나에게 되묻는 아내.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해라고?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지. 임신했을 때 말했어야지. 그러면 당신이 받아줬을 것 같아?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선택권도 주지 않고 1년 반을 속인 게 문제라고.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싸웠다. 아이 앞에서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법무법인에 상담받으러 갔다. 변호사는 내 상황에 놀라워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부정행위와 기만행위가 모두 인정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치유될 수 없었다.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친자가 아니니까 양육비 의무도 없고 면접 교섭권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아이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다. 1년 반 동안 아빠였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되는 것이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들 앞에서 우리 사연을 털어놨다. 조정위원들도 심각한 표정이었다. 부인 측에서 화해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이혼 의사가 확고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빨리 포기한 것 같았다. 그럼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몇 차례 법원을 오가며 조건들을 정했다.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 문제까지. 모든 걸 법적으로 정리했다. 마지막 조정 당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펜을 드는 손이 떨렸다. 2년 반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서명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 아내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남남이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봤다. 1년 반 동안 아빠라고 불렀던 그 아이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잘 지내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다. 이혼 후 첫 주는 지옥이었다. 집에 혼자 있으니 모든 게 허전했다. 아이 용품들, 가족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 다 치워버려야지. 아이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다. 기저귀, 장난감, 옷가지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이 떠올랐다. 함께 샀던 첫 장난감, 처음 입혔던 옷들. 사진첩도 정리했다. 임신 때 사진부터 돌사진까지.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행복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행복이었지만 내가 느꼈던 감정만은 진짜였다. 친구들이 자주 연락했다. 술자리에 불러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주려 하기도 했다.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어.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 2년 반을 함께 살았던 사람도 나를 완전히 속였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회사 동료들도 눈치를 챘다. 결혼 반지를 빼고 가족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몇몇은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창피하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을 것 같았다.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것일까? 신뢰라는 게 이렇게 쉽게 깨지는 거구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의심하면서 사는 것도 사랑이 아니지 않나? 가끔 아이 생각이 났다.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아빠를 찾지는 않을까? 1년 반 동안 매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아이도 기억할까? 내가 아빠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함께했던 시간은 소중했다.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혈연은 아니지만 정은 있었다. 부모님도 많이 상처받으셨다. 특히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다. 손자라고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아버지는 화를 내시기보다 안타까워하셨다. 아들의 상처가 더 마음 아프셨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그럴까? 이런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웠다. 혼자 사는 생활, 조용한 집,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퇴근길. 이게 내 원래 모습인가? 결혼 전 혼자 살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한번 경험한 가정의 따뜻함을 잊을 수는 없었다. 가끔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팠다. 우리 아이. 아니,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진짜 아빠를 만났을까? 아내가 그 남자와 다시 만났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진짜 아빠가 필요할 것이다. 나보다는 혈연관계인 그 사람이 더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렸다. 질투와 아쉬움이 동시에 들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어. 친구에게 털어놨을 때 한 말이었다. 정말 그랬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 있었다. 사람의 진면목은 쉽게 알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사랑해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다. 분노는 가라앉고 대신 허탈함이 자리 잡았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혼자 밥 먹기, 혼자 TV 보기, 혼자 잠들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야.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아무리 큰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다른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승진 축하해. 팀장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왔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전 아내를 길에서 마주쳤다. 아이와 함께 있었다. 많이 자란 모습이었다. 안녕?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았다. 아이는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잘 지내? 응, 너도. 그게 전부였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가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구나. 아이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아니야, 맞는 선택이었어. 결론은 같았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빨리 정리한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친구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줬다. 첫 만남에서 내 사연을 간단히 말했다. 힘들었겠어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가 고마웠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는 안 된 것 같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솔직하게 말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신중해졌고 더 현실적이 됐다. 사람을 믿되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게 됐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아가는 거야. 내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직함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모든 걸 파괴한다는 것을. 만약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아내가 솔직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최소한 1년 반을 속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이 그립다. 가족이 있던 시절,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던 시절. 하지만 그리움과 함께 깨달음도 있다. 진짜 행복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거짓말로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나처럼 이별을 선택할 것인지. 정답은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신뢰가 깨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직한 관계의 소중함을, 신뢰의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은 정말 모든 걸 해결해준다. 지금은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언젠가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 경험이 더 소중한 관계를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다.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이야기를 써나갈 예정이다.